2월 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4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1%를 넘긴 상황이라서 알트들이 조금 더 쫄아있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나와주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빠져들어나가 앞으로 알트 시즌의 어떤 시점 자체, 무엇보다 이제 이더리움이 언제 조금 더 전폭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작용을 하겠죠. 분석가 머스타씨, 이번 폭락이 보여주는 좋은 소식이 있다. 루나 사태, FTX 사태, 코로나 사태, 일본 증시 폭락, 이때보다 이번 암호화폐 시장 폭락이 더 컸다.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시장은 더 많이 상승했다. 이번이라고 다를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세가 펼쳐지면서 알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 그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맥스,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가 포물선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은 베이스 4 단계, 다음 상승 구간은 고점 돌파 전 마지막 지점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고점 찍고 이제 약세장으로 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7월 전후가 될지 아니면 10월 전후가 될지 아니면 생각보다 길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저점이라는 거죠. 지금 지지라인 테스트하면서 포물선을 잘 예쁘게 만들어가는 그 시작 지점이야. 베이스 4 단계일 뿐이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청산으로 대다수가 상처를 입은 2월달 이제 지나가게 되면 다음 달은 알트 시즌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뿅하고 했던 것처럼. 반대포페 아저씨는 이번 폭락이 2024년 8월과 비슷하다. 거시경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4년 8월은 일본 증시, 그때 금리 인상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아주 그냥 시장이 줄줄 흘렀던 블랙 먼데이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날짜도 안 까먹어요. 그날 받았던 약간의 그 임팩트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겠죠. 알트코인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다. 감정은 최고조. 침착하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중 바닥을 찍을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있다라면 바로 어제였다. 역사상 가장 높은 유동성을 보여줬고 모든 저점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알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상황. 그런데 트럼프는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아주 이상적인 칵테일이다.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게 강세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잘 섞여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칵테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유동성 엄청났고, 알트 죽었어, 끝났어, 이런 인간지표가 또 항상 강세장 직전에 포함되는 인간지표도 나와줬고, 그런데 우주사령관인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 야, 이거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또 매집을 했습니다. 이번 폭락 상황에서 86,000 이더를 추가 매수했고 2억 2천만 달러 규모,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이더리움이 엄청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인링크, 에이브, 에테나, 온도 등등이 지금 담겨 있는데 이더리움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트럼프 일가가 지금 이더리움을 사재기하고 있고, 야, 이 진짜 얘네들이 뭔 생각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은 패닉셀 할 때 기관들은 매집하고 트럼프조차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었다더라. 이런 부분들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 와중에 에릭 트럼프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 지금이 이더리움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다.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얘는 왜 이더리움을 이렇게 펌프질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시대가 또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뭘까? 이더리움은 미국 코인도 아닌데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같이 뭐 전략 자산으로 지정이 되려고 이러나? 비트코인과 뭐 XRP, 솔라나 같은 미국 코인들 일부가 함께 전략 자산으로 지정되려고 그러나? 대체 뭘까? 엄청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데이비드 sak스의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내용을 형성할지 엄청 궁금하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석가 알리, 이더리움 3데이 차트 딱 보니까 2750달러를 꼭 유지해야 676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 지금 딱 요 부근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받아주면 7000달러 향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굉장히 예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4000달러를 뚫어내야겠죠. 크립토 타이탄은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잿더미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더리움을 둘러싼 혐오, 퍼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좌절감으로 이더리움을 버린 사람들은 곧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 차트 보면 참 어질어질한데 전체적인 틀은 예쁘죠. 삼각형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꼬리 말고 바로 올리는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또 트럼프 일가가 매수하고 있고, 시장 심리만 살짝 더 자극이 되면 이더리움 날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XRP도 상당히 어질어질한 모습을 어제 보여줬었죠. 1.9달러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7달러 위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꽤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24시간 거래 볼륨 73% 증가.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메이저 알트들도 정말 현기증 나는 그런 흐름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니까 와씨 어질어질하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에그라 크립토, XRP는 2.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고 1.9달러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매수 기회를 찾고 있었다면 지금이 그 기회, 두려움에 떨면 안 된다 라고 어제 폭락 막 할 때 2.3달러 여기서 빠질 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1.9달러 갔다가 반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이 방구석 분석가들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잘 봐요, 되게 잘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에그라 크립토의 어떤 분석이 정말 100% 수준의 또 적중력을 보여주면서 야, 진짜 빠돌이는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크 디펜더, XRP 월간 차트를 통해서 5.85달러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여전히 18.22달러다. 나는 7월 23일에 XRP가 0.5달러일 때도 동일한 분석을 사용했다. 이때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그런데 다 달성됐잖아. 이만큼 갔잖아. 지금 이만큼 왔는데 뭐 이러다 갈 건데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8달러 와 진짜 와 싶은 가격입니다. 차팅 가이, 차트를 보면 많은 알트들이 3월이나 4월쯤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XRP와 다른 몇몇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XRP가 8달러 이번 사이클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 이건 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봄 60%, 가을 40%. 7년을 기다렸는데 뭐 가을까지 가더라도 뭐 7개월 못 기다리겠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되게 재밌는 모습들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 어떤 유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스탠스는,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스탠스는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어요. 내사전에 지도부 승인을 의무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관들이 조사 시작하기 전에 이 지도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보도예요. 이런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SEC가 집행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라는 의미다. 이 조사 진행 속도를 늦춰서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조사 수 자체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아주 많이 섹시하게 느껴집니다. 네, 우에다 아저씨 진짜 우의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SEC 이런 변화된 스탠스가 과연 이전 지도부가 진행을 했던 우악스러웠던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리플, 코인베이스 이런 사건들 어떤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게 될지 더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트코인 데일리, 비트코인은 2017년 상승장에서 30% 이상 6번 하락했지만 이후 랠리를 통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동요할 필요가 없다. 변동성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짜 어제 공포 상황이었잖아요. 그것도 극도의 공포 상황. 어제 그런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제 정말 패닉셀 하셨다라면 이걸 보고 우리가 잘 학습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성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땠을까? 지금 적어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40% 수준의 이런 급락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20-30%. 지금 이번에는 뭐 10%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여차하면 40%까지도 빠질 수 있구나 라는 점을 머릿속에 조금 넣어놓으면 조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략과 계획에 따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워낙 시장이 급격하게 펌핑이 나오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시장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보신 경우라면 진짜 여기는 급격한 펌핑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렸다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한 덤핑을 통해서 내가 슬퍼질 수 있기 때문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적절한 대응,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익절도 하고, 지금 오르니까 계속 더 오르겠지, 이런 멍 때리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슬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한 번 더 숙지를 하시면 앞으로 강세장이 조금 더 본격화된다라는 전제하에 분명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24시간 동안 관전 포인트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디지털 자산 관련 기자회견 데이비드 sak스 아저씨가 크립토 차르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주제는 어떻게 미국이 디지털 자산 관련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인가, 이 하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국부펀드 설립을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지금 방식 하나가 툴이 등장을 했다. 투자 도구가 국부펀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추론을 조금 대입을 시키자라면,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 뭔가 흥미로운 국부펀드 행정명령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 sak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싹수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딱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하면 실망 매물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덤핑 상황이 또 나올 수는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 상황이 펼쳐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기대감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아저씨가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 24시간 안에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과도 얘기를 할 거다. 그럼 24시간 안에 호재가 되든 악재가 되든 뭐가 재료가 들어올 거란 얘기잖아요. 만약에 중국과도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서 관세 이슈가 유예된다라고 나와주면은 3차 펌핑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고 중국 조져야겠는데 10% 플러스 막 이래버리면은 또 어질어질 한번 할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24시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큰 이슈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진핑 아저씨와 트럼프 아저씨가 얘기를 좀 잘 나눠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내일 잠자고 있을 때 데이비드 sak스 아저씨는 이 싹수 있는 얘기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이 정도 일단 생각해 보시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이 변동성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변동성을 활용하는 승자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